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주도권 토론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합니다. 다시 한번 주도권 토론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지난 1차 토론과 같은 방식이지만 주어진 시간은 4분입니다. 토론 상대, 시간 운영 등의 권한을 전적으로 1인 받아 운영합니다. 물론 주어진 4분 동안 자신을 유권자에게 설명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4분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각 후보자에게 총 2번씩 주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주도권 토론의 주제는 약국 경영, 직능, 정책 분야이며 순서는 권영희 후보, 최강훈 후보, 그리고 박영달 후보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주어진 토론 순서에 따라 그럼 먼저 권영희 후보께 4분 동안 주도권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은 불법입니다. 최 후보께 묻겠습니다. 전문약을 한 번이라도 취급한 한약사 개설약국은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사안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이 61개 한약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지침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최강훈 후보는 한약사 전문약 취급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나쁜 선례를 남긴 회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얼마 전 61개소의 한약사가 어마무시한 행정처분을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행정처분이 복지부에서 내린 지침사항이었던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십시오. 나중에 한꺼번에 대답하겠습니다. 해당 광역단체에 권고 지시가 내려진 것을 엄청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61개소를 제외한 72개의 한약사가 빠져나갔습니다. 한 번 또는 두 번 사입한 한약사들은 행정지도, 주의로 면죄부를 받은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대한약사 회원들에게 사죄하셔야 할 일입니다. 최 후보, 61개소 행정처분 권고를 받은 후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진행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몇 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정처분을 하라라고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습니다. 대한약사회에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처분을 하라고 내려보냈으면 이 부분은 자기 지부 혹은 자기 분회에 네. 이런 일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고 따져야 되고 잠깐만요. 정부가 원하는 행정처분이 나오게끔 잠깐만요. 제가 주도권이 노력을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제가 주도권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각 그 분야에 그 책임을 떠넘기시는 거네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대한약사회가 지부나 분야에 그런 지침을 내렸습니까?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니까 답하는 건데. 최 후보의 공보물에 적시한 61개 한약국 행정처분 또 수사 의뢰 진행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해결한 것처럼 말하는 건 회원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행정처분의 감면 사유로 자체 폐기나 보관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취급한 한약국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도 받아야 하고 벌칙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동시에 물어야 했습니다. 한약사의 전문약 판매에 관한 행정처분 권고를 마치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한약사들이 일반 약뿐만 아니라 전문약까지 취급하도록 빌미를 준 거 아닙니까? 최 후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교차 고용을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약사법 몇 조 몇 항을 개정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물어보시는 네. 건가요? 하도 여러 개를 물어봐서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대답을 해야 될지. 시간이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구체적인 그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구체적인 준비도 없이 3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앞으로 3년을 드린다고 해도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약사법 개정에 대해서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권영희 후보자께서 주도하신 토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최강훈 후보 순서입니다. 4분 동안 주도권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약사 문제에 관해서는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토론회에서 권영희 후보에게 서울시와 서울지부가 10년을 공들여 만들었던 세이프 약국이 어디 갔냐, 없어졌다,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권 후보는 세이프 약국은 건보공단 사업으로 인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이프 약국은 공단의 다제약물 사업으로 계승된 만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이 답변은 궤변이고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세이프 약국은 2013년 서울시 약사회가 서울시와 당초 건강증진협력약국이라는 이름으로 설계했던 사업이고, 여기에서는 약국에서 양력 관리하고 금연 그리고 자살 예방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의료 행위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염려가 있어서 의사회가 크게 반발을 했던 것으로도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세이프 약국은 우여곡절 끝에 시작이 됐고 약사가 상담 수가를 받아내는 최초의 사업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사업이 서울시가 2022년까지 연간 약 6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건보공단이 시행하는 다제약물 관리 사업은 2018년부터 질환 중심에서 환자 중심 다제약물 관리 방안을 다제약물 복용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의사, 약사, 간혹사들이 가정 방문을 하는 것도 돼 있고 약국에서 상담하는 것도 돼 있고 유선 상담을 통한 복약 점검 및 약물 상담도 들어 있습니다. 상담 의견서 전달도 하고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세이프 약국과 다제약물 관리 사업은 기본 정의와 구성만 봐도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을 다제약물 관리 사업으로 인계한다는 발표는 서울시 건보공단 어디에도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23년 세이프 약국 예산이 전액 삭감됐을 때 항의 성명 한 장 내지 않고 쉬쉬하며 사업을 종료했었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어렵게 운영해온 서울시약의 가장 중요한 사업조차 지키지 못하고 더구나 오랜 동안 고생해온 회원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쉬쉬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지부장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2018년에 다제약물 사업이 올바른 약물 관리 사업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2017년에 세이프 약국 사업 내용을 전부 가져갔습니다. 서울시에 요청해서 전부 가져가서 그 중에서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뽑아서 가져간 건데 지금 2차와 3차의 내용은 세이프 약국 그 포괄적 양력 관리 프로그램을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세이프 약국 그 사업은 제가 시작할 때 TF 팀장으로 48개 약국에서 522개 약국으로 늘렸고 예산도 2억에서 거의 7억으로 늘렸습니다. 제가 하던 그 사업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지만 지금 서울시와 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본인의 시간대에 답변을 마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강훈 후보께서 주도하신 토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박영달 후보 순서입니다.
4분 동안 주도권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최광훈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약준모에서 최광훈 집행부 2년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에서 가장 잘못한 부분은 무엇인가 물었더니 90.2%가 한약사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약사 해결사를 자임하면서 제40대 대한약사회장에 취임했는데 한약사 개설 약국은 최광훈 집행부 시기에 폭증하였습니다. 최광훈 집행부에서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을 끌어냈으니 한약사 문제 해결이 진일보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문약 행정 처분은 제야단체인 실천약사회에서 끌어낸 바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서 전문약을 조제, 투약까지 하고 조제료까지 다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부산의 한약사 문전약국에 개설했습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 이거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어떤 해법을 내놓으셨습니까? 이런 실질적인 문제는 왜 전혀 대응을 못하고 계십니까? 권영희 후보 캠프에서 오늘 본인에 대한 비방글과 영상을 게시한 유포자를 고발했습니다. 저는 절대 아니며 저희 캠프에서 한 일도 아님에 제 후보 자리 걸겠습니다. 해당 영상과 캡처에 최광훈 후보 캠프가 연관되어 있습니까? 이게 아니요, 말씀해 주십시오. 참 이런 전혀 관련 없습니다. 네. 앞서 언급된 영상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하여 한약사 측과 이야기가 오고 간 부분이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아니요,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이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근거 있습니까? 지금? 아니 토론을 하는데 뭐 좀 이렇게 증거를 내놓고 확실한 얘기가 있어야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하지. 그냥 추정되는 그냥 그런 거 같다더라라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 네, 그만하시고요. 얘기를 제가 하면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언할 때는 어떤 근거도 없이 저가 어떤 명예훼손이라든지 어떤 처벌을 감수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한약사회장 선거가 곧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한약사회장과 서로의 당선을 다짐하는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같이 당선되어 의료 일어나 하자고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가지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한 부분에 대해 하나라도 거짓말을 했다면 회장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선되더라도 책임지고 사퇴하시겠습니까?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될 만한 사안이면 사퇴하겠습니다. 예. 예. 박영달 후보께서 주도하신 토론 시간은 다 되었습니다. 오늘 2차 정책 토론회에서는 초반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부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제는 동일하며 이번 순서는 최강훈 후보, 박영달 후보, 권영희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순서에 따라 최강훈 후보께서 4분 동안 주도권 토론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도권 토론을 하면서 먼저 박영달 후보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달 후보는 뭐 본인이 밝혔다시피
저 최강훈 집행부에 들어와서 수가 협상을 하는 수가 협상 단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수가 협상을 이렇게 어느 정도 잘 해낸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참담한 수가 협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날 금년도 2025년도 수가 협상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수가 협상 마지막 날 5월 31일이 수가 협상 마지막입니다. 이 수가 협상 마지막 날은 많은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수가 협상이 일찍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우고 아침 해가 떠도 수가 협상이 안 끝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가 협상을 2, 3일 앞둔 시점에서 기자들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나는 부회장을 사퇴하고 그리고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 전쟁의 고지에서 고지를 탈환을 해야 되는 최정상에 서 있는데 최고 책임 장수가 나는 대한약사회장을 나갈 것이다. 부회장을 그만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수가 협상에 들어가면 그 수가 협상단 상대 공단에 수가 협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장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희는 상당한 마이너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가 협상은 회원들의 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조금 참았다가 며칠 좀 참았다가 수가 협상이 끝난 다음에 했으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 수가 협상에 같이 임했던 수가 협상 팀들은 굉장한 충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대한약사회장의 출마가 그렇게 조급했는지, 그렇게 빨리 그것을 기자들에게 밝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는지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5월달에 경기약사학술대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 기자가 물어봐서 그냥 즉답으로 한마디 한 것뿐이고, 그다음 두 번째, 이거로 인해서 수가 협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한약사회는 매년 연구용역을 줍니다. 그때 오동일 교수가 한산이스 연구용역에서 얼마를 줬냐면, 잠깐만요, 저 아직 시간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연구용역이 맥시멈 20%, 미니멈 1.58%만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 2.8% 받아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자기 자신 시간 때 활용하시기 바라고, 최강훈 후보께서 주도하신 토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영달 후보께서 주도하는 토론 순서입니다. 4분 동안 주도권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최광훈 후보님은 김대엽 후보님께서 한약학과 폐과 주장은 곧 통합약사를 찬성한 것이 아니라며 공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39대 김대엽 집행부에서는 한약사회와 회동한 걸 알고 있는 걸 근거로 통합약사 추진하는 주장이 한약사에서 나돌았습니다. 그 덕분에 최강훈 후보 당선되셨습니다. 최 후보는 절대 통합약사 안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최강훈 후보님은 임기 중 한약사 회장과 소통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쭤봤습니다. 네. 김대엽 집행부처럼 회동을 하신 적 있냐? 그 말씀 여쭤본 겁니다. 네, 있습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진행하면서 한약사 회장이 되려는 자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을 알고 묵인했다면 이는 대한약사회를 먹칠하는 행위며 구만약사 회원들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최강훈 후보께서는 과거 경기도 약사회장 선거 경선 당시 통합약사를 분명히 주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보 자체가 최강훈 후보님도 제2의 통합약사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저는 이런 의혹에 휘말리고 거짓말한 것이 밝혀진다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영달 후보님 사퇴라는 말을 굉장히 즐겨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도 기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통합약사, 뭐 금기어죠. 제가 경기도 약사회장 선거에 나갔을 때 기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님 질문을 할 때 통합약사를 전제로라는 그 답을 달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의료 일원화라는 부분에 얘기를 하면서 통합약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통합약사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꺼낸 적도 없고 통합약사를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회장으로서 지금 질문을 해주신 박영달 후보는 경기도 약사회 부회장으로 같이 회무를 했습니다. 제가 통합약사 주장을 했다 그러면 박영달 회장도 박영달 후보도 통합약사 주장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통합약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 주장을 한 적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에 올린 적도 없습니다. 저는 통합약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약사 회장과 의료 일원화 통합약사 그 관련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까? 예, 박영달 후보께서 주도하신 토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건영희 후보 순서입니다. 4분 동안 토론회를 주도권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달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그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명료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대한약사 회장 선거에 한약사 회가 개입을 했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그것에 대해서 최강훈 후보가 그것을 묵인했다라고 들립니다. 맞습니까? 일부는 맞고, 네. 그러면 바르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저도 들은 제보에 의하면 한약사 회장과 최강훈 회장님이 의료 일원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말고 그 동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 지금 한약사가 촬영을 하고 그리고 유포는 최강훈 후보 캠프에서 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했다가 지금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보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받은 내용은 그 여기에 지금 질문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해 이거와 주십시오. 관련해서
동영상 유포와 관련해서 한약사 회장과 최광훈 회장과 대화가 있었다, 이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냥 대화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 이상은 저한테 뭐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그런 것까지 뭐 당사자가 아닌데 그런 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경한 후보입니다. 그래서 그 계속 한약사들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제가 한약사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던 그 부분을 가지고 뭔가 선거에 활용했다는 내용으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이해됐습니다. 근데 왜 그 기자회견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말으셨습니까? 그건 오늘 또 토론회도 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참담합니다. 이 한약사들이 가장 그 겁내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대가 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선거 와중에서 우리 내부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그런 그 말씀이 정말 그 아무리 선거가 진흙탕이라고 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는 사법적으로 가릴 것이고, 제가 갖고 있는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그 강한 의지, 그것은 앞으로 멈추지 않고 굽히지 않고 나갈 것입니다. 우리 회원들의 권익을 손상시키는, 우리 그 직능을 침탈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제가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행동하고 실천하고 책임집니다. 선거를 회원들에게 축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후보자 간 일부 주도권 토론을 마무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약사의 출입기자단 주관으로 각 후보자 대상 추가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자단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으로 출입기자단을 대표해서 데일리팜 김지영 기자님, 야곱신문 전하영 기자님, 의학뉴스 이찬종 기자님께서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기자단 질문에 대해 각 후보자께서는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네, 데일리판 김지은 기자입니다. 저는 박영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여러 번 좀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워낙 이번 선거에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 후보 선거 캠프에서는 지난 2일 권영희 후보 동영상 건이라는 주제로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고, 그 하루 뒤인 3일에 오전 중 돌연 이 회견을 취소한다고 기자들에게 안내한 바 있습니다. 사전에 예고했던 기자회견에서 발표하려 했던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좀 공개하실 수 있을지, 앞선 질문들에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왜 회견 당일에 또 이 회견을 취소하셨는지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 발언하시는 중에 이 권 후보 동영상 건과 관련해서 최 후보를 사실상 직격하시면서 그 증거가 있다 하셨습니다. 증거 이 자리에서 공개하실 수 있을까요, 후보님? 그리고 더불어 말씀하신 중에 은밀한 거래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인 언급과 또 근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동영상 유포와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다. 두 번째, 의료 일원화에 관해서 협의가 있었다. 이게 답니다.
추가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시면은 예예 그리 하시죠. 예. 예, 야곱신문 전하인 기자님 질의해 주세요. 최강훈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강훈 집행부는 총 3번의 걸기 대회를 했었습니다. 2022년 화상투약기 반대 집회, 2023년 비대면 진료 규탄 집회, 그리고 올해는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집회까지 하셨죠. 결과를 보면 화상투약기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고요. 비대면 진료는 축소됐지만 재택 수령이라는 이름으로 약 배달이 허용됐습니다. 한약사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고요. 한약사 일반 의약품 취급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최강훈 후보는 지난 선거 캐치프레이즈였던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상당 부분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화상투약기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서 시범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시범사업에 의하면 지금 현재 시간이면 화상투약기가 전국에 약 최소 1,000대 정도는 지금 설치가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화상투약기는 전국에 7대밖에 없습니다. 해서 애당초 시행이 되는 거는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재택 수령이라는 부분을 남겨놨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에 그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약 배달은 우리 누구든지 이번에 약 배달은 된다라는 생각을 아마 다 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정부와 밤낮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얘기를 하고 하면서 재택 수령이라는 거리에 굉장히 오지 외딴섬 산간오지 그다음에 식이질환자 전염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택 수령을 만들어 놓은 거는 약 배달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감에서 한약사 문제가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국감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고 특히 장관은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빠른 가름말을 타겠다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의학뉴스 이찬종 기자입니다. 저는 권영희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의 요지는 2가지입니다. 답변도 2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현재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동영상 관련 이야기인데요. 동영상 관련해서 이제 모든 걸 다 덜어내고 그 영상에 나온 내용들만 종합을 하자면 결국에는 모자이크된 어떤 분, 권 후보님께서 실제로 기자회견에서 남편분이라고 인정을 하셨던 모자이크된 어떤 남성분께서 탁센을 달라고 했을 때 주셨고 그분은 약사가 아닌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 후보님께서 그분은 약을 모르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분이 탁센을 전달한 행위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악의적인 음해와 소문, 악의적인 음해와 공작이 있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이 악의적인 음해로 볼 수 있는지 혹은 공작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약국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은 그 시시비비를 가려서 문제가 되면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악의적인 부분 또 뭐 공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더 엄청난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동영상 관련해서 우리 대한약사 회장이셨던 최강훈 후보님께서 한약사 회장과 협의를 했다. 그것도 충격적이고 또
또 한약사 회장과 의료 일원화 통합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협의를 했다. 이제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들어서 저는 지금 이 부분을 알게 된 게 28일인데요. 28일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뭔가 막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막 유포가 되고 그런 부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가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악의적인 어떤 그 계획이나 그런 그 모함에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1차 추가 질문 이어서 해 주십시오. 예. 네, 박 후보님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던진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모든 계신 분들이 조금 의아해하실 것 같아서 추가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드린 질문에 이제 즉답이나 증거에 대해서는 공개를 조금 미루셨습니다. 유권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도 후보자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유권자의 선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후보님께서는 단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나 근거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다른 누군가 후보에 대한 모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조금 일부라도 공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제보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저가 법적인 어떤 뭐 소송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제보자하고 뭐 그건 뭐 제가 출석해서 그 부분에서 증거라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공개할 저 의미도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기자님 추가 예. 그러면 1차 기자단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내가 상당히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살짝 진화하기 위해서 전국에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권자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참관인 여러분, 새 후보자에게 큰 박수로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